네, 9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수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개장 전의 호가 상황들은 대단히 부담스럽게 나왔는데 호가 상황들은 시작은 소폭 하락 출발했다가 코스피는 약보합 강보합을 오갑니다. 지금은 1포인트 하락이죠. 1869. 코스닥이 소폭이긴 합니다만 상승 흐름을 좀 주도하려는 모습들을 나타내주면서 1포인트가량 오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 전략 세우겠습니다. 금요일이고요. 또 남은 11월 다음 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출발 전략 세웁니다. JTR 인베스트먼트 박소연 팀장님, 네. 시장이 기대했던 반등이 나오지 않고 밑으로 좀 흘러내리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습니까? 네, 저희가 동시호가와 그리고 장 개장 직후까지만 해도 지금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세로 출발을 했었습니다만은 조금 전부터 외국인이 그래도 소폭입니다만은 코스피 시장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매수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또 여러분들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오늘 아마 그 전일 또 단기간에 낙폭이 과대했던 만큼 저가 매수세, 반발 매수세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이 모든 상황들이 순매수 전환은 기조를 이어가겠다, 상승 추세로 전환하겠다라고 보기에는 아직도 개운치 못한 상황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단기적인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또 거론이 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좀 호전세를 기대를 해보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태풍의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그 부분이 과연 연말 랠리 또 블랙 프라이데이로 이어지는 소비 랠리 시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가까지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인 생각부터 다시 해보게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요. 저가 매수세를 이용한 단기 낙폭을 이용해서 접근하시는 부분들은 아마 단기 매매나 트레이딩 전략으로는 유효를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저평가를 우선시해서 낙폭 과대에 적극적인 매수세를 유입하기에는 조금은 확인이 더 필요로 하는 리스크 관리가 먼저인 구간으로 해석을 해도 될 지점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4분기가 이어지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연말까지 그리고 연초까지 조금 안전한 매매를 볼 수 있는 업종과 그 종목을 선정을 하셔야지 될 것인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실적 성장세가 가시화가 이미 되었고 그 성장세가 4분기 이후에도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외형 성장과 더불어서 수익성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종목들로 조금은 차별화해서 슬림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조금 위험 관리를 해야 될 그런 구간에 왔다는 거고요. 기본적 시각은 이제 그러시고요. 그런 가운데 어쨌든 전반적인 전략은 그렇고 단기적으로 조금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은 어느 쪽, 섹터는 어느 쪽이세요? 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지금도 오늘의 수급을 보면은 최근에 외국인들은 대형주에서는 매도세를 그리고 중소형주 쪽에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오늘도 보면은 화학주라든가 지금 운송 장비들 최근에 이제 낙폭이 컸었던 부분에 소폭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것으로 보아서 단기적인 매매 그리고 안전한 이익 모멘텀이 확보되어 있는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양분화해서 가지고 가는 전략이 조금 편안한 매매가 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성장성을 담보로 한 최근의 흐름 그리고 개선세가 기대되는 종목들로 압축을 해보는 것이 필요한 구간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은 그 성장 동력과 이익 모멘텀이 확보가 되고 있는 SK 하이닉스라든가 이 부분은 이제 모바일 D램 부분의 성장세가 어느 정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D램 가격 하락이 어느 정도 보여지면서 이 성장세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는 긍정적인 평가 속에 최근에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따라서 SK 하이닉스 그리고 최근에 음식료 업종 부분에 있어서 성장성이 이제 확보가 되어 있는 종목들은 지수 대비 시장 대비 상당히 조금 흐름들이 좋았었죠. 그 중에 대형 종목 대상을 아마 끊임없이 조금 관심을 갖고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중장기적인 성장성에 힘을 좀 실어본다면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들 종목들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상승되어 있는 그래서 가격 부담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조정을 받을 때 분할 매수 접근 전략으로 모아가시는 전략 또 꾸준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경기 방어주의 성격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런 경기 방어주의 성격보다도 수익성 확보에 대한 종목으로 그 수급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LG U+인데요. 또한 이제 그 내년부터 또 LTE 가입자들의 확보라든가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 적자폭을 줄여가면서 내년부터는 수익성 확보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LG U+ 또한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중기적으로 볼 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SK하이닉스, 대상, LG, U+, 소개해 주셨습니다. 김기화 의원님은 저희가 앞서 좀 예고를 했습니다. 자동차주들이 전반적으로 워낙 강세라든지 수출 경기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악재들이 사실 많은데 자동차 부품주를 주목하자고 하셔서 얘기를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자동차 완성차 업체라든지 주가들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지만은 실적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은 실적이 안 받쳐주는 업종들은 저평가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적만큼 주가가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빠질 그런 우려가 있다, 염려가 있다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자동차 부품주는 지금 많이 빠져 있는 만큼 상당 부분 실적을 대비를 해본다면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부품주의 최근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동차 및 부품 업종이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둔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제 경제 환경에 대한 우려가 증가를 했고 그리고 자동차 산업 전반을 둘러싼 원화 절상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연비 오기 뉴스 등 부정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터졌기 때문인데 하지만 자동차 부품주 3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예상대로 저조한 3분기 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예상이 되었던 상황이고 그 점들은 고스란히 주가에 녹아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상대로 저조한 3분기 실적은 완성차 파업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현대차 그룹 비중이 높을수록 그리고 서유럽 쪽의 매출 비중이 낮을수록 실적이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 주가 상태는 이미 모든 부정적인 이슈를 반영한 수준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는 부품주들 어저께 그런 종목들의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SL이 14.35% 그리고 성우하이텍이 11% 그리고 화신이 한 6.5%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단기적인 상승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동안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실적 대비한다면은 상당 부분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주목할 만한 중소형 자동차 부품 그런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3가지 정도 추려서 왔습니다. 실적 대비 저평가 상태인 부품주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SL 어저께 상승이 많았었지만은 계속해서 더욱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3분기 본사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했지만은 지분법 이익으로는 187억 원을 흑자를 달성을 했습니다. 4분기에는 GM 쪽으로 GSUV 양산이 본격화될 예정이고요. 따라서 연간 지분법 이익은 600억 원이 달성이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매출을 비교를 했을 때 현재 시총이 한 4천억, 4,30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한 시총 자체는 상당 부분 이렇게 좀 싸게 인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화신도 역시 2분기 지분법 이익이 적자를 발생을 했고 법인세 추징금으로 인해서 실적 우려감이 확대가 됐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주가 자체는 계속해서 빠졌었는데 3분기 지분법 이익이라든지 이러한 점들을 본다면 연간 210억 원을 달성을 할 그런 예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익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 주가는 싸다,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 DIC 역시 중국 법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2.2억 원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4분기에는 그런 흑자 수준이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 상당 부분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저평가되어 있다, 싸다 이렇게 보시고 그 중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SL 그리고 화신, DIC의 주가들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출발 상황과 출발 전략 두 분 함께 했습니다. JTR 인베스트먼트 박소현 팀장, IBK 투자증권 목동지점 김기화 연구위원 두 분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